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순창입니다. 그러니까 고추장이 가장 유명한, 고추장 때문에 가장 큰 지금 이제 시골 농촌이 도시화가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도 산세가 좋고 경치도 좋은데 특별히 전국의 최고의 경치가 좋은 울진, 하늘이 도와주시는 땅입니다. 이곳에 와서 살게 된 건 한 20년 됐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거 감사드리고요. 큰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도전과장님, 옛날에 도전과장님 하셨죠?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돈이 돼야 됩니다. 농사 방법이나 기술이나 어떤 작물이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 안동 농촌진흥청 비슷한 그런 연구기관이 한 곳에 있는데요. 세계의 희한한 과일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전시해 놓고 보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제작물로 안 된다면, 즉 돈이 안 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혼 농사를 하게 된 동기와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 약혼 교육이, 또 다른 농사도 그렇잖아요. 모르고 하면은 돈만 다 땅에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된다. 옛날부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옥은 쪼우지 않으면 그릇을 이룰 수 없고, 또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아무 기술 없이 하늘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성현 선자들이 말했던 대로 우리도 그냥 무턱대고 농사를 짓 게 아니고, 또 다른 종묘사나 농약사들, 또 어떤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고 농사를 짓다 보면 퇴비값으로, 약값으로 다 나가버려요. 그럼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 남는 건 없어요. 그냥 농약값으로, 비료값으로, 그러다 보면 없어져 버려요. 농사의 지식도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작목이 좋았는데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약혼 농사를 왜 하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왕피리에서만 제가 20년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됐는데 저희가 샐러리하고 양상치를 납품했습니다. 근데 이 양상품 샐러리 납품업자가 1억 6천을 챙겨가지고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3년 후에 얼마 받았냐? 2,300만 원 받았습니다. 1억 6천에 대한.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뭐 싸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2,300만 원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돈에 제가 부여받은 돈이, 배당받은 돈이 120만 원 받았습니다. 2,300만 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2,300만 원 줬는데, 우리 왕필이 전체로는 1억 6천 이게 도적이 맞는 거죠. 이제 제가 12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빚가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종묘사에, 한농 종묘사에 빚이 1,500만 원이 있었고, 상당히 농사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는 약혼 새끼손가락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모아서 이제 옥션에 내놔봤어요. 인터넷에.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아다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람에 약혼 특별 효능 이런 것이 이제 인터넷에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당뇨와 변비에 좋다. 그런 것이 학계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약혼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때 400만 원 벌었습니다. 그 염소 줄 만한 그런 약혼 가지고 400만 원을 벌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샐러리 납품한 것은 2천만 원 납품했고, 고추 납품한 마을 그 농사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약 4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 제가 그걸 파는 걸로 그 사람들을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약혼을 좀 심은 것을 내두, 아시죠? 씨눈을 20m 모종상을 만들었습니다. 폭 120m 해가지고, 120cm 해가지고 20m 모종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모종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해에 제 통장에 빚 다 갚고 1,100만 원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번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약혼이 보급이 안 돼가지고 제가 모종 하나에 750원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100만 원 딱 떨어졌는데 그걸로 제가 모종상을 얼마를 만들었냐? 이제 80m 만들었습니다. 그냥 80m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해에 제가 약혼하고 모종하고 1억 8,800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버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신념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판매나 모든 것을 기술이나 이런 것도 남에게 의존하고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또 남에게 팔아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내가 팔고 내가 배우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약혼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신념이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판매를 미루다 보니까 그 사람도 24시간 똑같아요, 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판매를 하려면 그 사람도 자기 업무 봐야 되고 판매 시간을 저에 대한 어떤 할애를 하려면은 겨우 3, 40분 또 다른 사람들의 청탁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3, 40분에 내 운명을 건다는 게 위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판매를 하리라 하고 제가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대리점하고 해가지고 1억 8,800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제가 연구하고 제가 판매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생존 경쟁 시대에 지겠다는 것을 너무나 제가 이제 그동안 농사 지어오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제 고향은 제가 이제 순창인데 비닐하우스를 순창에 하면 채소집 하면 알아줄 정도로 비닐하우스를 했었고 약 5,000평 정도의 무배추, 하우스에 오이 이런 걸 심어가지고 순창에서는 굉장히 아주 채소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이렇게 농사만 배운 거이지 저는 아무 뭐 농사 기술도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빚쟁이가 되고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떼이고 보니까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농민들이 너무 당한다. 그런 것을 제가 서름을 느끼고 그렇다고 해서 남을 갖다가 고발할 수도 없고 또 남에게 팔아달랄 수도 없고 그것은 뒤진 방법이다. 내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 당시에부터 약혼 한 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 가족님들이 아실 거예요. 왕피리는 땅이 이곳보다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거는 경사도가 경기가 그럴 정도예요. 저희 약혼밭은 다 이래요. 그곳에 제가 하마다 한 2,000평 정도 조금 심는데 농사는 많이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나 모든 것을 이제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약혼 농사를 가족님들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거의 손들었어요. 그러시죠? 비가 많이 왔는데도 또 과근이 없었고 비가 안 왔는데도 또 과근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별로 지금은 이제 온난화 행세 때문에 그런 강수량 관계가 좀 문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도 손을 들었어요. 약혼 농사 전국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작년은 약 50% 정도 농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하기 때문에 약혼이 특화작물은 좋아요. 또 우리 광해리 지역도 제가 우리 김당장님 통해서 들었는데 많이 하다가 지금은 조금 중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고 농사가 어떤 확실한 기술 방법들이 도입되지 않아갖고 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냥 비만 하늘만 쳐다보고 비만 오면 그냥 뿌리만 잎사귀만 너울너울하고 뿌리가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처방을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이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새 뿌리 캤는데 한 컨테이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 뭐 땅도요. 가보시면 알아요. 뭐 여기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새 뿌리 캤는데 한 컨테이너 나온 거예요. 올해도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주에서 저한테 이게 작년이죠. 11월 달에 왔습니다. 20톤을 약혼을 구입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이마트에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청도에서 5,000평 이상을 심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약 30톤, 40톤을 이마트에 납품합니다. 두 부부예요. 거기서 성공을 했어요. 성주에 와가지고 7,000평을 심었습니다. 7,000평을 심었는데 올해는 제초제를 다 치고 말았어요. 수확 시기에. 왜 그러냐면 약혼이 과근이 안 달리니까. 그래서 제가 6, 7월경에 그랬거든요. 저한테 왔다 가라. 왔다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분이 바쁘니까 못 왔어요. 근데 이번에 11월 달에 저한테 와가지고는 20톤을 구입해 달라는 거예요.
이마트에 납품은 계약이 돼 있는데 약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릉을 갔습니다.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강릉을 가봤고, 강릉은 약혼을 많이 심습니다. 또 많이 장려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약혼을 구입하러 강릉에 갔는데 많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갈라진 약혼을 새끼손가락 같은 거 이거 해가지고 10kg에 그것까지 밀어가지고 25,000원 달라는 거예요.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왔어요. 이 사람들이 11월 달에 왔는데 제가 한 개도 못 줬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약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올해 약혼이 농사가 안 됐고 소비자 수요는 늘어납니다. 왜? 아이들한테 먹여보니까 좋거든요. 다이어트 식품이고 또 유기농 과일이 없습니다. 지금 유기농으로 농사를 진다고 하지만 다 저농약이고 무농약이고 이렇게 하고 또 살근살근 뒤에서 농약을 쳐서 만들기 때문에 말만 유기농이지 실제 과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청송에서 2만 평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짜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을. 근데 실제로 유기농 과일은 간판만 그러지 네임만 그러지 구하기 힘듭니다. 근데 약혼은 농약을 안 치고도 만들 수 있고 또 가족님들이 아시다시피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비를 좀 주는 것에 불과한 건데 질산염만 조금 빼준다면 유기농 과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맛이 또 배맛보다 더 좋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판매를 많이 하는데 한 박스를 그 자리에서 두 식구가 다 먹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 맛이 당기니까. 배는 당도가 좋아가지고 한 개 먹으면 질립니다. 약혼은 그러지 않아요. 담백한 맛 때문에 그냥 입에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비만증 가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박스면 그 자리에서 치운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왜 성주에서 저한테 왔다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저에게 만약에 비가 안 와가지고 못 컸을지라도 10월 말 정도에 이 연면 시비를 가리 연면 시비를 해주면은 과거은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은 다 제조제를 치고 말았어요. 그래 한 개도 수확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진도 약혼이라고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다른 홈페이지와 달라가지고 지금 아마 거기 방문하신 분들이 100명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자세히 안 봤는데 지금 게시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한 150명 정도를 저희 농장에 직접 방문해서 제가 이제 기술을 가르쳐 주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시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가르쳐 자고 도움이 되겠냐고 그런 말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진도약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써놓은 글도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이 진도약혼 이 사람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돈이 뭐 별로 안 되니까 이제 진도에 내려갔어요. 진도는 아시다시피 울구미 특화 작업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약혼은 또 농사가 지식이 없어도 질 수 있는 게 약혼이잖아요. 2,000평을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11월 초에 수확을 했는데 12월이 안 되기 전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놀란 거예요. 울구미 특화작물로 돈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약혼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군수님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그래서 12명 장목반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만 평이 이제 심어질 수 있도록 군청에서 다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저희 홈페이지 보면 나와요. 6명을 데리고 장목반을 6명을 데리고 왔으라고. 그 사람들이 2,000평, 3,000평씩 다 이렇게 때맡았어요.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랬어요. 모종상을 만들기 전에 오라. 그러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종상을 이미 만들어 버렸어요. 약혼 모종상을 내도 묻어가지고 이제 싹을 틔우는 걸. 그런데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종상 위에다 흙을 때리 부었어요. 흙을 이제 덮는 것을 보통 덮어야 되는데 그냥 막 겨울을 이기는다고 이게 많이 두껍게 덮어놓은 거예요. 생흙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종이 이렇게 되면 한 달 정도 늦습니다. 그럼 모종을 빨리 키워서 약혼의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비에 대한 약혼의 심을 시기는 지금은 빨리 심어줘야 됩니다. 5월 초, 그러니까 서리만 벗어나면, 서리 피해만 벗어나면 바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성장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지금 5, 6월 초에 이때 가뭄이 오잖아요. 옛날에 5, 6월에 비가 많이 왔어요. 지금은
이상해요. 이게 이도의 차이가 와가지고 봉화 지역에서는 지금 사과가 옛날에 유명했는데 지금 그 사과가 대관령으로 옮겨왔습니다. 유도 차이가. 지금 기후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이 5월 말 6월 초 6월 중순까지 와버려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비 작물이 약혼이 지금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심어놓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키가 안 크면 말아요 그냥. 나중에 안 된다고 농사 치는 거거든요. 약혼은 너무 좋아요. 농약을 안 쳐도 되고 뭐 고추같이 따지 않아도 되고 건조 안 해도 되고 돈은 되는데 이걸 할 수 없어요. 이 비배관리나 이런 재배관리 기술들이 보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또 누가 대한민국에서 정확하게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딱 쳤는데 자기 집에 가가지고 한 달이 돼도 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도 흙을 때리 부어놔가지고. 그래서 가서 흙을 걷어내라고 그랬는데 걷어내면 이게 또 싹이 나온 싹이 다 부러져 버려요. 그래 이 사람이 제가 얘기를 그 뒤로 이제 그 현장을 보고 온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요. 10월 달에 키가 얼마였냐면 70cm. 10월 달에 70cm면 약혼 하나도 수확 못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스프링클러를 돌렸어요. 스프링클러.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가지고 파늘고 있는데 10월 달에 스프링클러 돌려갖고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군청에서 지원받은 돈은 있지. 그거에 대한 선망의 대상으로 실망은 줄 수 없어. 이제 최우선을 다 한 거지만 3만개에 대한 수확은 거의 새끼손가락 같은 약혼이죠. 예. 실패했어요. 이런 사례. 또 한 가지는 이제 봉화약혼. 봉화약혼이 여기서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가죠. 3,000평을 싣습니다. 여러분 고랭지인데요. 약혼 농사 아주 잘 짓습니다. 올해도 저희도 이제 가서 캐드리고 그랬는데 관리기로 고를 타가지고 약혼나무도 아주 잘 키우고 잘 키웁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혼을 그냥 컨테이너채에 보관하는 거예요. 냉장고에다. 그러니까 약혼 끝이 다 말라버려요. 저장이 3대 조건이 있습니다. 호흡, 온도, 습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온도만 생각합니다. 온도. 가장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호흡. 고구마도 그렇죠. 딱딱 붙여놓으면 빨리 썩잖아요. 호흡과 습도와 그 다음에 온도입니다. 약혼 끝이 마른다는 건 수분이 증발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비닐을 써라 그래가지고 지금 비닐을 쓰고 있습니다. 3년째. 이 사람이 아주 지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보관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저희는 보관해가지고 5월 넘어가면 6만 원 받습니다. 7월 가면 8만 원 받아도 박이 터집니다. 10만 원 받아도 사갑니다. 예, 그때까지 보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올해도 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저장 보관을 누가 얼마나 오래 많이 하느냐. 그게 이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약혼을 그렇게 저장 보관해가지고 굉장히 오래까지 팔고 그 사람도 하늘마음 농장이라고 그 약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압니다. 하고 있어요. 그 두릅하고 저기 머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두읍약혼이라고 봉화 가까운 곳에 이제 한 분 계시는데 그 지역도 약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읍약혼에서 제가 가보니까 저장고를 들어가 봤어요. 저희가 약혼을 팔다가 부족해가지고 좀 사러 갔어요. 한 몇 톤을. 근데 저장고에 들어가 보니까 한 10단 이상 쌓였어요. 박스가. 20평짜리 저장고인데 박스에서 물이 줄줄 흘러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를 10년 넘게 해온 거예요. 우리가 저희들이 재작년에 갔습니다. 10년 넘게 해와가지고 박스 값만 얼마나 나갔냐면 약 5천만 원 나갑니다. 5천만 원. 이 사람이 3,000평 이상 심는데 군 지원 받아서 아마 박스 값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 3,000평을 포장하려면요 500만 원 충분히 넘게 들어갑니다. 해마다 박스 다 버렸어요. 저희 가서 이 박스 안에 비닐을 넣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우스 주변에 가니까요 박스가 다 젖어가지고 막 걸레처럼 겨울에 뭐 비 오면 또 그러잖아요. 그거 처치고 올라내요. 이거 다 개려면요 누가 하지도 못하면 이게 그냥 완전히 지저분해가지고 쳐다볼 수 없을 때 이 사람이 10년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장비 5천만 원 벌어주고 왔습니다. 이 비닐을 써라. 그래가지고 비닐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사람들은 썩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스나 컨테이너 안에 비닐을 써가지고 평자 비닐을 써가지고 책보처럼 덮어주면 5월 이상도 보관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덮어줬을 때 저장고에 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수분이 박스에 있을 때는 바로 다
박스가, 종이 박스가 빨아먹어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면서 약혼 내의 수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면은 약혼이 연처럼, 연 모양처럼 바람이 들어버려요. 5월 이상 저장이 안 돼요. 비닐을 잘 싸서 해주면 8월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때는. 예. 이제 이런 사례.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영덕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한테 5년 전에 왔습니다. 5년 전에. 할아버지들이 많고, 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할아버지들한테 뭐 탄저병이 어쩌니 뭐 이거 해봐야 교육이 안 되고, 또 농약 기계도 잘 못 다루잖아요. 복숭아 패목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김 과장이라고 하신 분이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5분이 저한테 4분하고 또 나머지 1분하고 해서 5분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여기 울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근무하셨습니다. 1년 동안. 그래가지고 450만 원어치를 저한테 4두를 구입해가지고 영덕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종을 길렀습니다. 육묘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보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골 노인네들하고 우리가 면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네들하고 힘들어요. 예, 교육시키기도 힘들지. 또 고추는 뭐 일일이 따야지. 제가 고추는 해보니까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영양에 가니까 4,000평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봤는데요. 둘이 1년하고 안동에서 식당 하다가 1년하고 농사 졌는데 병들었어요. 병들어. 4,000평 노지에서 고추 따가지고 말려갖고 해는 병들죠. 예. 근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고추 농사를 작년에 한 1,000주를 심어가지고 저는 잘 아는데 좀 먹고 좀 나눠주려고 1,000주를 심어봤어요.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봤으니까 저는 농약을 전혀 안 씁니다. 제초제나 이런 거 제가 이름도 모릅니다. 지금도. 근데 딱 야가 한 번 쳐봤어요. 작년에 그 자담 회사, 뭐 자담 거기 왔었죠? 울진에? 그 사람들 교육받고 가성소다 가리 그거 해갖고 한 번 쳐봤어요. 근데 그것도 독해요. 저는 안 씁니다. 딱 한 번 쳐봤는데 언제 더 이 농민들이 병이 많이 오고 이 건강이 약화되냐면 농약 칠 때보다도 고추를 딸 때든지 왜 그 고추를 따면은 순간적으로 먼지가 발생합니다. 그 잎사귀 가루에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다. 이거 하루 내에 몇 달 마셔버리니까 1, 2년 농사되면 완전 폐인 내버려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영덕 농업기술센터 이런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 약혼을 보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재작년에 저한테 지금 이 소강이 3,000평 심었고 지금은 그 소강이 큰 뭐 음식점 하나 전원 사람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 주사장이라고. 그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자기 부인하고 삼성 다니는데 기농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울진약혼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와가지고 하룻밤 저희 집에서 자고 1,920만 원어치 계약을 했습니다. 3,000평을 심어주기로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3,000평을 심어줬습니다. 소강에. 제일 끝 지역에 가보시면 아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족님들도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약혼 농사 완전 빵쳤잖아요. 한 개도 안 됐습니다. 그 소강 지역 옆에 뭐 구군파종이니 직파했던 사람들 다 있습니다. 키가 다 60, 70으로 끝났습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집만 됐습니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물어보시면 알아요. 아주 갈라짐도 없이 그렇게 잘 됐어요. 저희가 심어주고 다 비닐 멀칭까지 해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작물이든지 연구를 하게 되면 자기 작물이 된다 이거예요. 어떤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교육받은 사람의 어떤 작물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물론 조금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작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그 작물에 내가 관리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아마 가족님들께서 제가 이제 다 생각해 보시고 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어디 가면 농법 막 그러잖아요. 등교농법, 또 어디 가면 뭐 오리농법, 또 어디 가면 태평농법. 지금은 농법에다가 작물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농법에다 작물을 맞추려고 하니까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물은 그 생태계를 알아야 돼요. 성장의 리듬을 알아야 되고 이 작물이 뭘 원하는가, 뭘 필요로 하는가 이걸 알아가지고 거기에다 맞춰주는 것이 농사꾼이고
농사의 전부입니다. 그래야지 워커에다 발을 맞추는 식으로 그 농법에다가 작물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세계가 이렇게 망치게 된 것은 찬란하다는 지식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망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지식의 전문가들인가? 부분적인 지식 전문가들. 등교농법, 뭐 오리농법 이것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리농법만 됩니까? 벼 모짜리판부터 잘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 작물의 전체를 보고. 그래서 무슨 지식이 필요하느냐? 작물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지식. 애기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약만 먹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 아픈 원인이 뭐였는가? 뭘 잘못 먹었는가?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음식부터 잘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약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완전한 처방이 되고. 그래서 작물 전체를 보고 작물의 그 언제는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세심한 관찰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더 좋지. 누구한테 배우는 식의 그런 식의 농사는 수명이 짧습니다.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망해버리죠.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사례를 드린 것은 이러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모르니까 아까 그 봉화약혼도 그냥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 꼴짝이 들어온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계속 약혼 말라지고 그런 게 못 팔아먹죠. 이 봉화약혼, 두음약혼도 박스값만 한 5천만 원 날린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요 5천만 원 벌어줬어요. 그 이제 제가 교육은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40분 동안 모종 기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부터 수학 저장 보관은 다음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15분만 더 하고 모종 기르기까지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가족님들도 아시다시피 약혼은 이제 파종 방법이 직파 방법, 밭에다가 내두로 직접 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그것도 좋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좋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려 뭐가 가장 좋은가? 약혼의 생태계를 알아가지고 끝까지의 관리, 관찰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직파가 좋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부분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분 방법도 있고 직파 방법도 있고 또 모종도 일반 모종이 있고 포트 모종이 있고 커퍼트 모종이 있고 그렇죠? 아시죠? 가정님들. 일반 모종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포트는 이제 프로그죠? 59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커퍼트는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뇌두나 이 C 직파 방법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수량을 많이 뽑을 수도 없고 또 앞으로 가족님들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전국에 지금 종묘사나 이런 데는 제가 올해 이제 다 나가게 되는데요. 한 군데에서 파는 2만 개 이상 팝니다. 많이 파는 데는 3만 개도 팔아요. 벌써 주문이 왔습니다. 요 직파는 일반 모종은 이제 가족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 걸로만 알고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이 모종보다는 이게 좋다는 평이 나와요. 왜 그러냐? 요거는 모종이 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정식을 했을 경우에 뿌리가 뭉치지 않기 때문에 약혼이 갈라짐이 덜하고 굵어질 수 있다는 확률이 된다는 통계를 갖고 있죠. 확인은 그러죠? 그리고 또 요 포트 모종은 요거보다는 활착은 잘 된다. 근데 요거하고는 천양지간입니다. 요거는 시장에서는 다 이렇게 팝니다. 그게 이거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종묘사들이 약혼농사 종묘를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안 팔아요? 왜? 약혼농사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망해버려가지고 안 사가요. 그런데 그 문제점들이 이 모종을 사가서 그래요. 이 모종은 아시다시피 생각해보면 잠깐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흙이 적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모종이 밀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콩나물시루 같은 모종이 나옵니다. 고구마하고 고추 모종은 대가 굵어야 됩니다. 대가 굵으면 좀 안 좋다는 평이 있죠.
예, 작아도 잘 되고 고구마 모종 같은 고추 모종은 작아도 잘 된다. 약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혼은 무조건 10월 초까지 1m 80 정도가 커야 되기 때문에 약혼나무가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만약에 이런 콩나물 같은 시장에서 사온 모종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묘사 모종들이 잘 안 팔리고 약혼 농사가 지금 농사꾼들이 없어져 가요. 왜? 아니, 종묘상에 사다 하니까 안 되거든요. 시장에 사다 하니까 안 돼요. 예. 모종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뭐 아무리 등교농법이니 뭐 무슨 뭐 가리 연면시비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요 굉장히 불쌍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밀식 모종으로는 힘듭니다. 키워보시면 알지만 요 모종으로 만약에 키워가지고 40일대의 모종이 딱 고르게 튼튼하게 나왔다. 아주 박사입니다. 힘듭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려면은 모종상에서 모종을 뽑아가지고요. 키를 똑같은 걸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크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모종이 적은 게 들어갔다든지 요거는 큰 게 들어갔다 하면 이게 커가지고 그늘져서 이건 안 커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팔아먹으려고 이걸 뽑아요. 밤에. 이 모종 장사꾼들이. 그래서 다른 걸 딱 껴요. 그리고 장사꾼들이 팔아먹습니다. 이걸 갖다 심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죠. 심어보니까 안 되더라. 기술센터 교육 받아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다 핑계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추모종도 아시다시피 고추모종도 여기에다 심은 고추모종은 고추를 1.5배 이상 딸 수 있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키운 고추모종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앞으로 고추 농사 확실히 지시려면 여기다 하십시오. 개인이 키우셔가. 여기다 하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고추 1.5배 이상 딸 수 있습니다. 병도 덜 오고. 뿌리가 강하니까 병이 덜 오죠. 뿌리만 강하면 일단 됩니다, 농사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모종도.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이것만 하고, 이제 판매로 이렇게 이것만 하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거는 팔 때도 모종이, 만약에 컵포트가 이렇게 있다. 근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종이 만약에 컸다, 이거는. 요거는 좀 작았다. 작은 놈은 작은 것끼리 뭉쳐가지고 한 박스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늦게 큰다 그러면 한쪽으로 해가지고 그건 다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하고 틀리죠? 요거는 콩나물 씨루로 모종이 가늘 수밖에 없어요. 이 모종으로는 절대 약혼이 안 됩니다. 포트는 이런 정도면 좋겠네요. 아, 좋죠. 예. 그러니까 이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 기술센터에 교육을 안 해줘서 뭐 그게 아니에요. 모종부터 잘못돼 있으니 이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요, 조금, 초기 시간을 좀 모종 기르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종상 설치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앞으로 뭐, 여기 한 분만 성공하셔도 되니까. 그렇죠? 네. 모종상 설치부터 내두 묶기, 모종 만들기, 모종 관리까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안 되면 제가 55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55분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종상 설치는요,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판자로도 많이 하죠. 판자. 그렇습니까? 어때요? 모종상. 판자로 하셔요? 모종상이 1m 폭 2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판자로. 근데 판자로 옛날에는 다 뭐 고구마 모종상도 판자로 만들었어요. 판자로 만들다 보니까 이 판자가 두꺼워가지고 볕이 안 들어갑니다. 햇볕이. 그럼 여기 항상 그늘이 생겨요. 여기 가온을 아무리 해도 온도가 고구마 싹이 늦게 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는 어떻게 만들고 있냐. 뭐 또 만드신 분들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파이프로 만듭니다. 파이프로 만들면 이거 하루면 200m 만들 수 있습니다. 2명이면. 200m까지 만들 수 있어요. 판자로 오면은 나무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또 그거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파이프로 하면 파이프가 보통 7m 막 이러잖아요. 하루 200m 만들 수 있어요. 3m마다 60cm 정도 이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박아줍니다. 3m 하나씩 쫙 박아주고. 그리고 위에다가 2m 한 50 정도 이렇게 파이프를 걸칩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약 35cm 정도 됩니다. 땅에서, 지면에서. 그럼 이 옆면을 어떻게 하냐? 비닐로 합니다. 비닐로. 하우스 비닐 정도.
아마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비닐로 2겹으로 딱 해가지고 흙에다 묻어줍니다. 햇빛이 얼마나 다 들어가죠. 예. 낮에도 이 모종이 균일하게 자랄 수 있다 이거예요.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밤에 온도 10도 정도 상온 해주면은 열선을 어떻게 뜨냐. 열선을 사람들이 가정들이 활대를 많이 쓰죠. 활대. 이렇게 활대하면은 이게 모종상도 활대를 만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 가족님들이 모종 딸 때도 다 피해서 따야 돼요. 또 옮기고. 근데 이거는 여기 35cm인데 열선을 어디다 띄우냐. 보통 사람들은 옛날에는 열선을 밑에다 띄웠습니다. 땅 밑에다. 땅 밑에다 띄우는 것은 옛날 구식 방법입니다. 땅 밑에다 띄우게 되면은 오전에 물을 줬다. 또 특별히 밤에 물을 줬다.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죠. 에? 그러면은 밑에서 물을 계속 데우는 거예요. 밤에 온도를. 에? 그 온도가. 그래가지고 수증기가 어때요? 밤새는 올라와요. 약혼 잎사귀 귀에 계속 수증기가 공격을 하니까 곰팡이병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곰팡이병이 한 번 오면요 100m 모종상이요 한 번에 가버립니다. 식초 뭐 하물지쳐도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열선을 중간 지중선을 띄워주는 거예요. 212m짜리 있습니다. 2kW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10줄 정도 8줄 정도 띄워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것이 이 전선이 낮에 물을 줘서 밤에 올라오는 수분을 다 이 열선이 잡아먹어 버립니다. 곰팡이병이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모종이 잘 큽니다.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네, 고추 모종도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뭐 둥그러지 않으니까 보온덮개 2m40 그러죠? 보온덮개가 보통 폭이 하나 가지면 완전히 다 덮습니다. 여기 20도라도요 견딜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덮으실 때는 비닐을 먼저 한번 덮어주세요. 비닐을 안 덮어주면 낮에 그 수분이 밤에도 보온덮개로 싹 스며가지고 보온덮개가 무거워요. 물이 선이 떨어지죠. 그죠? 무거운 아주 하중을 받아요. 비닐을 한번 쫙 덮어주면 물이 올라가도 수증기 옮겨서 다 떨어집니다. 굉장히 좋은 거 배우죠 오늘. 이거 저도 1, 2년 연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전국에 저 혼자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추 모종도 이렇게 하십시오. 활대 같은 건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활대는 방법이 고추 모종 것도 활대는 이 바람이 측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모종도 모종 상판이 아니라 모종 두둑도 이렇게 딱 해주면은 절대 모종이 균일하게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특별히 울지는 춥지 않잖아요. 산세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렇게만 잘 해주시면 열선을 안 띄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뭐 좋은 거 배우시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 교과서 아까 보니까요 수정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분들이 이제 계속 농사도 연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두 묻기까지만 내두 묻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두 묻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영덕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두를 저한테 450만 원어치를 가져갔는데 그분들이 알내두를 가져갔습니다. 알내두가 지금 보시다시피 가격은 이 정도 크기. 눈이 한 10개 정도 달린 거. 요거. 그 다음에 제가 드린 것은 약 주먹 2개의 크기만한 그런 내두를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비싸게 사갔어요. 눈만 따갔으니까. 응? 요거는 그때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사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 3만 원 정도 사갔습니다. 5kg. 그런데 우리는 내두를 가정님들께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알내두를 쓰면 안 됩니다. 아까 모종상에다가 묻으실 때 이제 묻는데 알내두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덮어줬다. 그러면 뽑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뽑히겠어요? 안 뽑히겠어요? 뽑혀버려요. 그러면 씨는 하나에 보통 모종이 3개, 4개 나옵니다. 따면은 또 그 잘린 자리에서 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요 알내두가 뽑혀버리니까 모종 생산량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큰 내두를 쓰게 되면 뿌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내두 하나가 50개 달렸다. 모종이 200개까지 딸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내두 하나에서 4개가 나오니까 싹 하나에서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큰 걸 써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두를 될 수 있으면 쪼개지 말 것. 쪼개면은 이 상처가 나가지고 빨리 썩으니까 아주 큰 거 외에는 쪼개지 말고 바로 묻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동 내두 묻기까지 해주시고요. 요거를 위에 덮는 거, 그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진도약혼 말씀 드렸죠. 생흙을 퍼부어가지고 포정이 안 나오죠. 그 한 번 실수가 3만 평을 다 버렸습니다. 3만 평이면 돈이요. 몇 억이에요, 몇 억. 3만 평이면요, 약 5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거 버려버린 거예요. 다음에 군청의 신뢰심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몰라요. 이 안다는 게 그렇게 크더라고요. 이 내두에 이 흙을 묻어주실 때는, 덮어주실 때는 절대 생흙을 억지로 넣지 마실 것. 생흙을. 뭐가 키인 줄 아세요? 생흙을 만약에 덮는다. 많이 덮고 두껍게 덮고 생흙을 많이 덮는다. 생흙은 아까 위에 띄워진 열선이 여기 지나가는데 이 열선에 그 뜨거워진 공기들이 생흙으로 덮어지면 어떻게 돼요? 토배가 돼 있으니까, 미장이 돼 있으니까 신운이 온도가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여기를 부엽토 같은 걸로, 산에 가면 부엽토 많으니까 부엽토 같은 걸로 덮어주면 부엽토 사이사이로 뜨거운 공기가 전달이 된다 이거예요. 싹이 어떻게 됐어요? 25일 일찍 나옵니다. 뭐 정도? 고추, 이거 차예요, 이거 차예요. 그러니까 25일 돈을요, 벌면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5월까지가 약 20만 주를 생산하는데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5일 늦게 나왔다. 그만 2천만 원 그냥 털어야 돼요. 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 흙을 덮어주실 때는 반드시 가벼운 소재. 그 대신 또 그 상토 이런 것도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산의 부엽토. 돈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넣어주면 미생물도 많고 모종이 잘 자랐고 썩은 병이 안 옵니다. 뿌리피서. 그 다음에 이 안에 상토는 어떻게 되냐?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상토는 넣으실 때 퇴비를 반드시 완숙 퇴비는 쓰셔야 되는데 개분이나 이런 건 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퇴비를 조금 쓰십시오. 많이 생산하라고 하면 안 돼요. 뭐든 욕심부리면 안 되고 이 작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부담 없이 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농사의 키입니다. 모든 작물이든 그래요. 사람들은요 퇴비로 한몫 보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때려 넣어가지고 완전 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왕필에 가면 원주민 한 분 계세요. 아신 분도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감자농사 저희 우리 밭에 지는데요. 세 딸이가 있어요. 수확하는 데 가봤는데 다 감자가 이렇게 터가지고 갈라졌어요. 못 팔아먹지요. 이분이 소를 한 20마리인가 키워요. 퇴비가 많으니까 무조건 경기로 갖다 찔러다 때려 넣어가지고 감자 캐보는데 상품이 20%도 안 나와. 뭐 그런 농사를 짓냐. 내가 아무리 하지 말고 그냥 군청에서 면에서 지원받은 거 대충 뿌리고 그렇게 해서 농사 쳐라. 걸음있는데 힘들지. 농사 져가지고 하나도 감자 20%도 안 나오면 무슨 농사를 칩니까? 병이 났어요. 그렇더라고요. 재작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차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넣는 흙은요, 이렇게 하십시오. 부엽토를 많이 넣으시고, 그 다음에 흙을, 그러니까 내두를 묻을 때 부엽토 넣고 퇴비를 넣는데 퇴비는 완숙 퇴비를 쓰시고 조금만 넣으세요. 많이 넣으시면 안 돼. 많이 넣으면 아무리 완숙 퇴비라도 퇴비는 코에 대보십시오. 냄새가 가스가 나오죠. 완숙 퇴비에 쏘으면 안 됩니다. 완숙 퇴비라도 퇴비는 퇴비예요. 똥은 똥이다 이거예요.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쓰시고 그 다음에 부엽토 같은 걸 많이 쓰시고 여기다 넣어줄 건 폐화석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폐화석을 넣으면 모종이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 모종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쓰시려면 숯가루 그렇게 써주시면 아주 이상적인 모종상이 됩니다. 고추 모종이고 뭐고 그렇습니다. 다. 고구마 모종상도 다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상토를 뭐 퇴비를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엽토나 이런 걸 써가지고 작물이 부담 없이 클 수 있도록. 그리고 약혼을 가정들이 키우다 보면 막 잘 크다가 한 50cm 되면 마트에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왜 오는 줄 아세요? 뿌리 썩은 병이 옵니다. 뿌리 썩은 병. 뿌리 썩은 병이 왜 오느냐? 이 모종상에서부터 이 부서지지 않은 퇴비덩이 거기에 뿌리가 상합니다. 뿌리가 상해가지고 그것이 포트에 들어가가지고 밭에 가면 그 썩은 뿌리 하나 때문에 4월, 5월, 6월 초 가면
비는 오는데 이상하게 모종이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프리스건병이에요. 예. 그거는 뭐냐면 퇴비가 부서지지 않은 채로 밭에 토양이 준비됐든지 모종상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모종상을 반드시 그렇게 깨끗한 그런 모종상을 만들어 주시면 이상적입니다. 그 상토를 폐화석을 아까 퇴비를 교훈을 안 해도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밑에다 깐다는 게 아니고 보통 두둑이 있잖아요. 두둑이 있는데 이제 이게 처음 만들 때는 이걸 안 만들고 폐화석 깔고 퇴비 약간 넣고 이제 숟가루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엽토 넣고 해가지고 그냥 경운을 해버리죠. 경운을 한 상태에서 파이프를 만들면 더 좋다 이거입니다. 파이프 만들어 놓고 경운기 들어가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진 후에는 이제 몇 년 계속 놔두고 쓰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죠. 그럼 옆에는 이제 좀 안 갈아져도 그때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로타리를 해가지고 이제 내두를 묻으면 내두가 직경이 한 20cm 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묻어주고 흙으로 약간 이제 그 자체적으로 덮어준 다음에 이제 부엽토나 이런 걸로 덮으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월 초순 정도가 하기 때문에 네. 요 상에 그 지온을 올려줘야 할 이제 그런.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나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모종이 나와 있습니다 벌써. 아시겠어요? 모종이 지금 이만한 거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모종상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모종상이 지금 180 정도 됩니다. 180m 정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걸 또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저장으로만 하려고 안 됩니다. 네. 약혼 신혼들 많이 보관을 해보셨지만 많이 썩죠. 많이 썩어버려요. 아무리 뭐 교수님이 가르쳐준 것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지식하고 실제 현장하고 이게 현장감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뭐 강사를 주고 끝난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저희는 어떻게 신혼을 보관하느냐 그건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모종 만들기 아까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모종을 이제 만드는데 아까 일반 모종은 요거 있고 요 포토 플러그는 이제 이거 있는데 이거는 안 한 게 좋고 이거 팔으면은요 양심이 갇히게 됩니다. 이거 이런 거는 하지 마셔야 돼요. 고초 모종도 이런 거는 하시려면 개인 거는 하지 마시고요 커퍼트에다 차라리 키우십시오. 그러면 훨씬 병충이 강합니다. 고추도 많이 따고. 이렇게 해서 요 두 이제 모종만 다루겠습니다. 이건 요것만 다루는데요. 요거 이제 요 이제 컵을 이제 하고 요거 일반 모종하고 일반 모종을 이제 두둑에다가 이제 가식을 하는데 이 모종상에서 아까 모종을 따내면은 뿌리가 한 3개, 4개 정도 달리게 이렇게 모종을 따내셔야 돼요. 반드시. 따실 때 뿌리가 없으면 잘 안 커요. 그런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종과장님 옛날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농종과장님이. 지금 울진의 벼 모짜리판에 뭘 씁니까? 팽년환겨 많이 쓰죠. 팽년환겨. 팽년환겨는 뿌리를 2~3배 이상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요 모종상에다가 돈이 있으시면 팽년환겨 300kg에 8만 원입니다. 그걸 마을 전체로 구입하세요. 그거 갖다 놓으시면 뭘 해도 좋습니다. 그거는. 팽년환겨를 아까 상토처럼 덮어주면 뿌리가 로타리 할 때도 섞어서 해주면은 뿌리가 2~3배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종을 딸 때도 모종이 뿌리가 없으면 버려야잖아요. 살기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모종 하나 때문에 곰팡이병이 생겨요. 그 옆에가 막 퍼지는 거예요. 빨리 활착이 안 되면 곰팡이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종을 만드실 때 이제 여기서 모종을 뿌리가 3~4개 달린 모종을 따서 이 두둑에 이제 가식을 하죠. 이렇게 이 간격은 한 8cm 정도 해가지고 이 간격도 한 8cm 정도 이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 이제 만주, 2만주 이렇게 만들죠. 근데 요거를 해놓고 관리를 이제 요거는 활대를 요거는 쓰셔야죠. 활대를 쓰고 물을 다 준 다음에 모종을 심고 가식이죠. 비닐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비닐 덮어주고 2m 40이면은 완전히 덮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온덮개를 덮어주셔요. 그래가지고 이걸 4~5일 놔두시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셔야 돼. 4~5일. 그럼 모종이 다 빳빳하게 씁니다. 그때 보온덮개를 열어주셔요. 그 다음에 물을 잠깐 주시고 차가망을 덮어서 낮에는 햇빛을 쪼게 하셔야 돼요. 겨울에 이걸 잘못하면 곰팡이병이 많이 와버리죠. 한 해 전국적으로 4년 전에 곰팡이병이 엄청 왔었죠.
이런, 이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시면 모종 다 키워놓고 다 죽여요. 시컷 따가지고. 곰팡이병 한 개 오면 번지거든요, 이게.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관리하시고. 요 컵버트도 이제 내내 그런 관리인데요. 요 상토흙은, 컵버트 상토흙은, 요거는 이제 요 두둑 흙도, 아까 가식모종 흙도 퇴비를 거의 안 쓰시면 좋습니다. 퇴비는 문제예요, 문제. 큰 작물에 나중에 빨아먹을 수 있을 때 퇴비가 필요한 거지, 이런 연약한 작물은 퇴비가요, 독물입니다. 극독물. 부엽도를 쓰시면은 뿌리가 잘 뻗고 곰팡이병도 안 생겨요. 그 퇴비 덩어리 하나 때문에 곰팡이병이, 뿌리썩은병이 온다니까요. 절대 퇴비로 농사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컵버트의 이 상토는 이 부엽토하고만 그것만 깔아주시면 이건 뭐 아무 이상 없이 큽니다. 그리고 이 컵버트는 부엽토 약 20%나 30% 넣으십시오. 나머지 흙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퇴비는 약간 넣으셔도 좋고 안 넣으셔도 좋고. 퇴비를 넣으시면은 빨리 커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시기를 2월 말이나 3월 초에 따는 거는 퇴비를 안 넣으셔야 돼. 왜? 5월 초까지 클 거니까. 그죠? 메마른 땅으로 상토를 만들어주라, 이거는. 4월 말에 나오는 거 어떻게 했어요? 4월 중순이나 나오면 퇴비를 넣으셔서 키우시면 요거하고 똑같이 크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토를 그렇게 구분해 있어서 키우시면 돼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모종 기르기는 이제 끝났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정식을 하시게 될 때 요 일반 모종은 지금 약혼이 왜 열과가 많이 생기느냐, 그것도 한 요인이 되는데요. 이 가식 모종을 보통 심게 되면 좀 깊게 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안 쓰니까 두둑에다가 깊게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모종을 심으는데 이거 활착은 시원찮게 되는데 약혼이 잘 돼. 왜? 깊게 심어져 가지고, 깊게 심으니까 어떻게 뿌리가 땅속으로 뻗으니까 햇빛을 낮에 온도 몇 도 나오고 그랬어요? 49도, 45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겉표면 온도가, 땅속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갑니다. 약혼이 못 견뎌요. 그러면 깊이 심어주면 온도를, 피해를 덜 받겠죠? 과열 피해를. 그래서 열고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컵버트 모종을 갖다 좋은 걸 심었어요. 포트 모종도 좋은 걸 심었어요. 근데 포트 모종은 죽어라고 또 안 돼. 왜? 생각해보면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장사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 이 플러그 모종은 이 구가 작아요. 요거는 이게 이제 심었다. 그러면 겉표면에 딱 해가지고 뿌리가 한 2, 3cm 다 있어요. 뭉쳐 있어요. 이거 햇빛 받다 하면 다 썩어가지고 약혼 한 개도 못 킵니다. 이거 심어보시면 알아. 비교해보시면 알아. 약혼 못 킵니다, 이거. 열과가 다 돼버리고 뭉쳐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뿌리가 다 뭉쳐 있으니 약혼이 제대로 된 약혼이 못 나오죠. 컵버트는 넓은 공간에 뿌리가 좀 돌았어도 튼튼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깊게 심어줄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요걸 생각해가지고 요 일반 모종을 생각하셔서 아까 약간 좀 깊게 심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열과가 덜 생깁니다. 근데 컵버트는 미져버리고 그냥 위에다 딱 놓고는 그냥 흙만 이렇게 싹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모종을 종을 심었는데 열과가 많이 생겨요. 왜? 깊게 안 심어줬기 때문에 흙 속에 튀어나온 노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못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과가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조만한 아까 한 부분 그 흙 잘못 덮은 것 때문에 3만 평 농사 다 버렸듯이 한 요인 때문에 그래요. 무슨 농법을 잘못 써서 농사가 망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농사를 성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열과는 수분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닌가요? 수분하고 태양하고 두 가지 결정입니다. 두 번. 그래서 수분 이제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7일로 나와 있죠. 5일 간격. 하우스 재배 하시는 분들은 5일 간격으로 물을 주시면 열과 안 생깁니다. 5일 간격으로 점적으로 물을 주시면 절대 안 생깁니다. 지금 한 7년 전 됐죠. 전국적 약혼이 95% 갈라졌습니다. 그때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15일 동안 비가 쫙 왔다가 15일 동안 폭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혼이 95%가 갈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만 아시면 돼요. 무슨 깊게 연구하실 필요 없어요. 딱 나와요, 답이. 그리고 이제 모종 관리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때 필요한 처방은 칼슘제. 칼슘제는 이제 모종을 빳빳하게 해주고 잘 크게 해주잖아요. 칼슘제 연면십이 해주시면 모종이 잘 큽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모종 관리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식. 정식은 이제 정식 전에 중요한 게 토양 준비죠. 토양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 농사법을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 교육을 잘 받았는데 안 되는가, 농사가. 저는 가장 큰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오이 농사를 지려면 토양을 빠른 사람 일주일 전에 만듭니다.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투둑을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모종을 심어요. 이 뿌리 관찰을 보면, 현미경으로 관찰하시면요, 1분에 세균이 500번을 공격한대요. 500번을 공격해가지고 그때 뿌리가 약한 텀을 타서 딱 세균이 침입했다 하면 그때부터 뿌리가 이제 썩거나 그때부터 줄기에 입에 병이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세균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비를 쓰지 마시고 부엽토 쪽으로 쓰시면 훨씬 작물이 잘 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뿌리가 연약해요. 제일 공격의 세균들의 요인이 된다 해요.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약한 눈알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퇴비하고 이게 문질러져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못 살아남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토양을 만드실 때 한 달 전에 만들어야 하는 거야. 반드시 두둑을. 열과를 없애는 방법 중에 80%가 이거 작용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농사는 그래요. 고추 농사 다음 주에 심다 하면 2, 3일 전에 만들어요, 두둑. 안 그래요? 30년 농사 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 농사가 됐든 고구마 농사가 됐든 무조건 1개월 전에 만들면 성공입니다. 성공. 완숙퇴비를 쓰려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슨 완숙퇴비든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두둑을 만들어서 로타를 해가지고 비닐멀칭을 해주면 그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거름 분해가 완전히 돼가지고 친환경적인 토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뿌리가 들어가도 잘 발화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농사의 생명입니다. 무슨 농사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요, 아무리 좋은 비료 미국 것 갖다 써도 안 돼요. 안 돼. 그것만 잘 지키시면 농사 80% 성공입니다. 성공. 90%가 성공합니다. 그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고구마도 안 갈라지고요, 감자도 아주 좋은 감자. 웬만한 독성 탭이 써도 한 달 동안에 다 흙이 그 독성을 싹 팔 부러지면 왜 흙 속에다 넣으면 치료되잖아요. 그만큼 흙이 좋은 치료제예요. 그것만 하시면 무슨 농법 몰라도 돼요. 네. 요거 하시면 약혼 갈라지는 것 프로테이지가 확 줍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3월 초에 3월 말에 낙엽 좀 넣으시고 이제 퇴비 좀 뿌리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거를 붕사를 얼마나 하시냐면 300평당 4, 5kg 쓰십시오. 4, 5kg. 붕사의 역할은 약혼의 당도를 높여주고 또 약혼이 빨리 영양이 흡수될 수 있도록 뿌리로 보내는 일을 잘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붕사를 그렇게 쓰시게 되면 아까 약혼 내두에 눈이 뭐 어떤 50개 달리고 30개 달리고 그러죠. 내두. 보셨죠? 내두. 그것이 붕사를 많이 써주게 되면 2배, 3배로 증가됩니다. 즉 생장점을 높여주는 것이 붕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은 내두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종 만들기 아주 편하잖아요. 그죠? 네. 모종상을 내가 50m를 만들어야 할 것 25m 만들어도 모종이 5만 주 똑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봉사를 쓴다. 이건 전국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저희가 홈페이지 만들어서 보관이나 저장 방법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다 공개를 했고, 그 전에는 약혼 농사가 저장이 안 돼가지고 약혼 농사를 거의 안 졌습니다. 저희가 비닐 쓰는 방법 이런 것들 공개해가지고 지금 약혼 농사가 이제 보급이 됐는데, 문제는 시장화 되다 보니까 모종이 약한 게 나가고 또 약혼에 대한 정확한 농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가지고 약혼 농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도입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재작년에 하고 저희 작년까지도 저희는 성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척박한 땅, 여기보다도 우리는 땅도 아니죠. 버려진 땅이, 원주민들이 다 버리고 온 땅인데 저는 됐거든요. 여기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토양 준비는 반드시 1개월 전에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퇴비하고 붕사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비닐
멀칭을 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두둑을 감자두둑보다 크고 높게 해주시라는 거. 예. 크고 높게 해주셔야 이제 과근이 크게 들어가겠죠. 봉화는 가니까 관리기로 골을 쳤더라고요. 이게 폭이 넓어요. 그리고 약혼나무 굉장히 크고 약혼이 거기는 제가 3년째가 수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씨를 제가 거기서 갖고 와요. 왜냐하면 이제 좀 교류해서 심으려고. 그러면 약혼 잘 돼요. 우리가 이제 씨는도 제가 갖고 오는데 그 골 사이도 비닐을 다 깔았어요. 또 정성을 많이 드립니다. 그 약혼 그분도 혼자만 한 개만 해요. 다른 거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토양을 만들었고 비닐 멀칭을 하게 될 때 보통 참 힘듭니다. 비닐 멀칭 하기가 힘들죠. 그 관리기로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울진 땅은 거의 평지가 없어요. 관리기 서양을 따릉이 별로 없습니다. 다 삽질해야 돼요. 저런 데 가면 돈만 주면 관리기로 다 해줘요. 그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땅은 다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관리기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다 삽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삽질하게 되면 제가 해보니까 보통 이제 120cm짜리 쓰죠. 고구마는 90cm짜리 써요. 요 120cm짜리 갖고는 바람에 견디지 못합니다. 저희는 150을 씁니다. 150. 비닐 폭을. 140이나 150을 씁니다. 이렇게 되면 요 골과 요 골 비닐 작업, 멀칭 작업할 때 삽 10개 할 걸, 10줄 할 걸, 10번 할 걸 6번만 하게 됩니다. 6번. 왜? 요걸 겹쳐가지고 비닐을 겹쳐지니까 겹쳐져가지고 흙을 던지니까 10번 할 거 6번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잡초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죠. 예. 근데 요 전에 중요한 것이 땅을 마르게 해가지고 두둑을 만들면 안 돼요. 평시에 그러니까 두둑을 만들지 않았을 때 퇴비를 깔아가지고 이제 수분을 비를 충분히 맞춘 다음에 한 이틀 후에 골을 만들면 좋습니다. 이틀 후에 골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골이 마르지 않고 굉장히 수분이 충분한 두둑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두둑을 비닐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초기 활착률이 굉장히 초기 성장이 좋은 약혼나무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또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그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칭을 140, 150을 하게 되면 삽질 10번 할 거 6번만 하게 되고 또 좋은 점은 뭐냐? 보통 120으로 하니까 이렇게 사이가 떠요. 풀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비닐을 벗기면은 약혼이 뭐 나무가 막 고구마 같질 않아가지고 또 감자 같질 않아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비닐이 이게 조금밖에 안 돼 있어요. 비닐 걷을 때 엄청 힘듭니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이걸 겹쳐서 해주게 되면 이 겹친 부분이 아무리 태양이 45도 비쳐도 이게 잘 안 삭습니다. 왜? 흙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요걸 약혼나무 있는 데는 비닐 걷을 때 가을에 수확 시기에 삭삭삭 갈라가지고 낫질로 요거 두 겹친 부분은 아주 비닐로가 안 삭았기 때문에 두드려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버립니다. 모래밭 힘 안 들이게 비닐 다 벗겨졌어요. 작업 중에 가장 힘든 작업이 어떻게 해요? 삽질보다 더 힘든 게 비닐 걷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농사를 쳐야 농민의 심정이 어떤가 이런 거 모르면은 성분 분석만 해갖고 농사 안 됩니다. 농사 교육 안 돼요. 절대 그런 교육을 받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있어요. 150cm짜리 써주면. 또 바람이 어때요? 바람이 완전히 견딜 수 있잖아요. 어? 아주 강풍이 불어도 태풍 할아버지가 불어도 150cm로 딱 덮어가지고 해주면 풀 한 개도 안 나고 또 납니다. 왜냐하면 흙 위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풀은 세력이 약하죠. 흙 떠놓은 위에서 흙이 나기 때문에 풀이 나기 때문에 두세 번만 제초 작업 해주면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가 커버리면 나무가 어때요? 약 풀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또 약호는 이제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식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간격이 문제예요. 간격. 60cm 하는 분들은 지금 안 계시죠? 60cm를 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생기느냐? 약혼이 크게 만든다고 60cm 간격으로 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60cm를 하게 되면 열거가 많이 생깁니다. 왜? 지금 무 같은 것도 갈라짐이 옵니다. 갈라짐이. 무 사이사이에 요 태양이 비치는 6월, 5월, 7월 또 가을엔 막 세잖아요. 태양빛이. 직사각기. 요새는 지구온난화기 때문에 태양이요. 온도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온도가 아니에요. 엄청 세요.
무가 잎사귀가 무 잎사귀가 이 비닐 멀칭 표면을 덮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고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이 좁혀야 돼요. 넓어지면 안 돼요. 넓어지면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무가 갈라져요. 태양이 지면이 태양 온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약혼나무도 60으로 해준다. 열고가 많이 생깁니다. 45cm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40은 또 너무 가까울 수도 있고 45cm로 해주시면 요 약혼나무가 크면 클수록 태양이 가려져가지고 여기 온도가 항상 서늘하겠죠? 열고가 안 옵니다. 덜 옵니다.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간격을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주실 때 정식 간격 45cm인데 물을 주실 때는 물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 다 놓치면요 아무리 농법 안 돼요. 물을 주실 때는 약혼나무가 45cm죠. 물을 주실 때는 보통 사람들이 여기다 물을 팍 줘버려요. 이러면 안 됩니다. 뿌리가 그냥 막 치명타를 입어요. 딱 심어놓고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심어놓고 경운기 분무기로 호스로 해서 주시는데 반드시 이 나무 10cm를 떼어가지고 주십시오. 양쪽으로. 그것도. 요건 뿌리로 먹는 거잖아요. 이 뿌리가 물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을 이쪽에만 줘버린다. 그러면 뿌리가 이쪽으로만 가버려. 아시겠습니까? 물을 좀 10cm 떼어가지고 양쪽으로 줘가지고 뿌리가 뻗어갈 수 있도록. 태양을 따라서 식물이 움직이죠. 줄기가. 마찬가지로 물을 따라서 뿌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다음에 줄 때에도 관조하실 때도 그런 방법으로. 영양 주기도 그런 방법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약혼이 퍼짐성이 좋고 많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잡초 제거는 한 50cm 6월 초까지가 잡초 제거가 좀 중요합니다. 그 이상 나무가 커버리면 잡초는 이제 세력이 약화돼 가지고 아까 150cm로 써주면 풀이 거의 뿌리가 못 뻗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약화돼서 클 수 있는 잡초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두세 번 정도 잡초를 해줘 가지고 약혼 나무가 침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짐의 장점. 그 다음 지금 이 갈라짐의 관건은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옛날에는 5, 6월에 비가 많이 왔어요. 지금은 안 오거든요. 이 초기 가뭄이 문제예요. 요걸 대비하기 위해서 빨리 영양 주기를 한 두세 번 해주라 이거예요. 모종 그냥 뭐 심었으니까 약혼은 뭐 심어만 놓으면 먹다더라 하고 놔둬버리면 안 되고 심어놨으면 반드시 영양 주기를 이 관주로 두세 번 정도 해주시라 해요. 그래서 이제 성장제 같은 거 해갖고 1000배역 정도 타가지고 두세 번 해주셔서 또 물도 주시고 가물면. 그래서 초기 성장만 돼주시면 뿌리가 뻗어요. 그러면 가뭄이 와도 여기서부터 물이 올라가니까 열거가 덜 오고 나무가 크니까 이 비닐 멀칭을 그늘을 지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거가 안 와요. 근데 초기 가뭄도 뭐고 그냥 가만 놔둬버리면 이 잎사귀가 나무가 크지 않으니까 잎사귀 나무 사이로 햇빛이 다 들어와가지고 열을 무진장 받죠 이게. 그러니까 열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초기 성장을 지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약혼이 잘 됐어요. 옛날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돼. 왜? 지금은 초기 가뭄이 와요. 지금 온난화 이게 위도 현상이 기온이 변해가지고. 그럼 초기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약혼나무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초기 성장을 빨리 시키라 이거예요. 그럼 약혼나무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1m 80이 10월 초까지 됩니다. 그때 가리 연면십이 3회만 하면 약혼 성공이에요. 제가 이제 한 것은 연면십이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약혼 농사는 뭐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가지고 하늘만 보고 다 있어요. 처음에 그냥 퇴비 한번 정보 써주면 끝나버리고. 그런데 요거를 1m 80만 키워주시고 나중에 3회 가리 연면십이 5일 간격으로 그것만 해주시면 그때는 딱 그때만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 사이 요때 딱 굵기가 결정됩니다. 요게. 그러면 요때가 중요한데 요때가 가리가 가장 필요해요. 9월 달에 주는 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주면 좋겠죠. 근데 가장 필요할 때가 요때예요.
이제 캐보시면 알아. 요때까지만 해도 10월 10일까지만 해도 이만했어. 근데 5일 사이에 약혼이 확 굵어져요. 그럼 요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때 가리 연면 시비 1100 타가지고 경기를 3번 딱 뿌려주세요. 5일 간격으로. 그러면 굵기가 확 틀려요. 그러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요때 서리가 오기 전에 빨아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서리 오면 잎사귀 타버리면 연면 시비해도 안 되니까 서리 오기 시작 전 15일 전을 딱 생각하세요. 5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3번만 해주십시오. 이러면 약혼 크기 딱 그때 결정돼요. 그리고 이제 수확하실 때는 수확하실 때는 제가 이제 그 약혼 감자 캐는 기계 있죠? 약혼 캐는 기계도 있어요. 약혼 캐는 기계는 전문 기계는 없는데 제가 올해 농기계 박람회 전시장을 갔어요. 여기 안동에서 기계 만드는 사람인데 감자 캐는 기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감자가 좀 높게 떨어지니까 요거는 약혼 그 삽을 좀 잘라가지고 약혼을 자기가 캐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 있대요. 저 비탈길이거든요. 저희는 비탈밭이거든요. 근데 자신 있다고 그랬으면 와보라고 그랬어요. 공짜로 해주겠다는. 와가지고 제가 200만 원씩 손해봤습니다. 비탈을 이렇게 하는데 비탈은 안 되더라고요. 약혼 캐는 기계는 평지는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비탈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울진이나 강해리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영양 같은 데는 기계 씁니다. 근데 조금 벌어짐이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덤블링 하면서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뒤를 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200만 원어치 손해보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동대 교수님이 저희 방문했어요. 우리 농업교육센터에서요. 상당히 많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분이 저희 작년에 저희한테 한 60만 원어치 약혼을 사갖고 올해도 100만 원어치를 사갔습니다. 저희 와서 이제 밥도 먹고 그랬는데 기술센터 소장님도 이제 참 박수를 드려야 되고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가정님들께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약혼 지금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말이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 해야 되는데 3천만 원 해주려 했다고 3천만 원 받았고 지금 약혼 전반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보고했고 저희 집에서 밥 먹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요건 이제 여담으로 얘기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쭈쭈바 만드는 공장을 한번 가봤어요. 금산 쭈쭈바 공장. 약혼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 쭈쭈바. 그 가봐가지고 왜 그걸 갔냐면 이 약혼 즙거리. 지금 뭐 제가 이번에 강릉에도 가니까요. 어떤 집에 20톤 약혼이 안 되니까 약혼 찌끄레에 20톤 있어요. 보통 뭐 20톤, 20톤이에요. 그거 다 모으다 보면 약혼 아이스 쭈쭈바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돈도 저렴하게 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그 아이스 쭈쭈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해보시면 알지만 약혼즙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냥 빨아먹으면 쭈쭈바 되죠. 예.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안동도 교수 있는 데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내가 사장님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다고. 지금은 이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요 한 10일 후에는 제품이 나와버린대요. 벌써 얘기만 하면 뻥 끄덕하면 지금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약혼이 지금 좀 판매가 문제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장만 잘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면 상당히 이제 약혼이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점유율이 한 5%도 안 됩니다. 5%. 소비자도 보면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먹으면 아주 그냥 고추고요. 근데 몰라서 못 먹고 몰라서 못 심습니다. 알게만 하면 다 심습니다. 고구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안 심는 사람이 없죠. 지금 앞으로 고구마 정도로 이 약혼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종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구금파범 하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걸 알아놓으시면 앞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울진이 이제 약혼으로 특화 작목을 하시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투자하는 그 농업센터에서 신경 써주시고 또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앞으로 약혼이 큰 사업의 관건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약혼이 좋은 점은
유기농 과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당뇨 변비에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또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6년 전인데 김현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미국에 수거하는 20년을 했는데 변비 고치러 갔어요. 변비 고치러 하고 자기가 수거하는 거. 변비를 못 고쳤어요. 저희 약혼 10kg 딱 먹고 10kg 사갔는데 새벽 그날 아침에 다음날 하루 지나가지고 게시판에 글이 왔더라고요. 쾌변을 했다고. 그렇게 효능이 좋습니다. 변비. 이 약혼은 왜 좋냐? 장에서 소화가, 위에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올리고당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드실 때는 깎아서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과일처럼 후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깨끗이 껍 표면을 닦아가지고 껍질째 각질 있는 부분만 도려내시고 그렇게 해서 식사 전에 드시면 먼저 장에 가서 이게 다 해가지고 장을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만 먹으면요 배가 푹 들어가요. 진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치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혼은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일 대체용으로 먹을 수 있죠. 당뇨 변비 환자들은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월 이후가 넘어가면 10만 원 받아도 박이 터져요. 없어서 못 팝니다. 저장만 잘 하시면 아주 돈은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몇 배의 수확이 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포장하실 때는 캐가지고 밭에서 반드시 선별을 하십시오. 만지면 만질수록 상처가 가면 안 되니까 밭에서 특, 상, 뭐 이렇게 하 이렇게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특은 특 10kg 박스나 컨테이너 해가지고 반드시 비닐을 넣어갖고 컨테이너에 비닐을 넣어서 또 박스에 비닐을 넣어가지고 제품을 담고 덮어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호흡은 하되 수분은 안 날아가고 그러죠? 그 비닐 보자기 사이로 호흡은 해. 이게 사람처럼 이렇게 뭐 막히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호흡은 하고 습도는 안 날아가고 온도는 유지되면서 이게 8도 내지 10도만 해주시면 5월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보관이. 그 다음에 이제 씨눈 보관. 씨눈 보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씨눈 보관은 지금 많이 섞여요. 아까 여기 보니까 그 고쳐 수정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우스는 절대 약혼은 쓰시면 안 됩니다. 하우스는 숙성하실 때만 3, 4일 숙성하실 때 빨리 드시거나 빨리 파실 때 그때만 하우스 쓰십시오. 그 외에는 약혼은 하우스에 들여놓으면 안 돼요. 왜? 저장 제품은 하우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온도 변화를 보면 하우스는 어때요? 아침에 밤에는 춥잖아요. 낮에는 확 올라가요. 온도 변화가 크면은 어떻게 해요? 저장 조건에 불합격. 하우스에 넣는 사람들은요 다 끊지 말고 일찍 썼습니다. 온도 변화가 적은 창고를 쓰십시오. 이 저장고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좋은 저장고. 여기다 넣어놓으시면 한겨울에도 4, 5도는 가능합니다. 저장고. 숙성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저장고 안에 들어가. 이제 저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아까 선별을 하시는데 10kg 이렇게 하시고 먼저 드실 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먼저 드실 것은 3, 4일 정도 하우스에 숙성을 하시라 이거예요. 햇빛에. 그건 먼저 드시거나 먼저 팔아. 그건 당도가 바로 3, 4일에 결정이 돼버려요. 오래 장기간 보관하실 것은 숙성을 시키시면 안 돼. 왜? 숙성을 시켰다는 것은 일단은 열 팽창이 있었고 이 제품이 파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도 변화에 의한. 그러면 썩을 수 있는 게 확률이 많아요. 오래 저장하시려면 바로 밭에서 바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저장고로. 5월 이상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서서히 맛있습니다. 안 썩습니다. 근데 숙성해서 들어간 거는 빨리 썩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비닐을 아까 쓰는데 비닐을 쓰시면은 끝이 안 마르고 또 아까 한 가지가 뭐다 그랬어요? 오래 저장했을 때 연뿌리처럼 구멍이 안 생긴다, 바람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에? 그래서 비닐을 반드시 써셔야 돼. 그렇게 해서 보관하시면은 5월 이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만약에 10톤 보관했다. 몇천만 원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보관하실 저장고는 문을 열지 마셔야 돼. 아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3월, 4월까지 팔아야 되겠다 하는 약혼은 문을 좀 열어도 돼. 5톤은 내가 이거는 5월 이후에 팔아야 되겠다. 문을 열지 말고 가만 놔둬. 즉 온도 변화가 없는 창고가 되기라 해라. 그러면 5월 이후까지 가능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때는. 고추 농사요? 저는
수천 평 줘도 안 합니다. 못해. 힘들어서 못해. 전 약혼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예. 약도 안 치고 뭐 딸 일도 없고 오금쟁이 다 나중에 다 관절 걸려요. 따다가 그 가루 약에 다 이 노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일단은 건강하셔야 되니까 건강한 농사, 건강한 농사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가시면 실패가 없을 줄 압니다. 예. 이 정도로만 하시고요. 제가 질문을 받아도 되겠는데 어떻게 질문들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 아까 전에 지금 뭐 두 분이 뭐 한 박스를 다 드셨다는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관계 없습니까? 많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약혼을 진짜로 유기농 과일 대체 식품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아까 퇴비를 제가 덮개 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농약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질산염이죠? 네. 질산염 없는 약혼을 만들어 주시면 나도 자신 있게 팔고 많이 팔아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내 양심껏 내가 먹을 수 있는 약혼이다. 그런 약혼을 나는 내 형제들, 내 지구 가족들에게 준다. 그렇게 약혼 농사를 지시면 대체 식품의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 박스 먹어도 질산염에서 문제가 해방이 되겠죠. 그렇게 농사를 지시라 이거예요. 먹고 싶어서 먹었으니까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질산염 피해는 무슨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질산염 없는 농사를 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게. 강사님. 예. 뭐 여기 가시는 고생하셨는데 지금 그 현장적인 약혼이 지금 뭔가를 드리는 이런 현상인데 예. 첫째 원인은 그 팔로의 그 유통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팔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약혼 농사를 좀 포기하는 경향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약혼이 한 30~40%가 파지가 생깁니다. 파지, 예. 파지 생기는 걸 뭐 줍을 짜가서 해보기도 하고 예가 방법을 들어가서 이 파지 처리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결국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활료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 한능에서는 그 유통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는지 또 만약에 아까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그 계약 재배 방법을 해서 모든 걸 구매를 할 용량이 있는지 그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특허도 갖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브라질 간다고 저도 조금 이 연구 부분을 제가 소홀히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는 옮겨지는 게 좀 늦고 그래서 제가 다시 착수를 해가지고 몇 가지를 좀 특허 내용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있었던 건 이제 또 있는 거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누구나 다 어떤 작물이든지 다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마트 납품이나 이런 업자들을 좀 알고 있고 또 한 군데 경동시장 작년에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전화가 왔습니다. 5월에 전화 왔는데요. 약혼 2톤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 60억을 팝니다. 60억. 마하고 약혼을 60억을 처리합니다. 전국 5개 장목방건을 다 처리합니다. 약혼이 얼마든지 있으면 됩니다. 되기는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서로 다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같이 그런 또 기회나 회의 자리를 마련하시면은 그런 문제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 그런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약혼 아이스바 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 그래서 저 분 그러더라고 교수님께서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특허 출원을 하라. 약혼 아이스바에 대한 특허 출원이라도 해놓으면은 농심이나 이런 데하고 몇 억짜리 계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된다. 왜? 그 특허 한 건만 해도 그렇게 해서 해보겠다고. 자기가 아주 그래서 자기들도요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대요. 교수가요 밤 12시까지 지금 교수는 옛날 교수 틀리대요.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못 온대요. 정부에 보고할 서류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월급 못 다니까. 그러고 12시 끝나고 집에 와서 2시간 또 학교 공부해야 하는데 학교 공부. 잠 못 잔대요. 그렇게 해야 월급 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한가한 산천에서
이렇게 좋은 공기,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농사 짓는데요. 이게 농약 안 치고 또 남에게, 인류에게 좋은 건강,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아주 정말 1등 울진, 1등 서면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맨 땅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농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바람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바람든 무, 바람든 흙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뭐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람든 무는 못 먹어도 바람든 흙은 쓸 수 있다. 즉 통기성이 좋은 땅, 토양을 만들어라. 구근유일수록 고구마, 당근, 약혼 반드시 통기성이 좋은 부슬부슬한 땅을 만들어주면 성공한다 이거예요. 바람든 흙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약혼이 어디가 잘 되느냐. 호밀 파종을 해서 초생재배해가지고 하는데도 잘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잘 된 것은 묵은 땅. 몇십 년 농사 안 져먹은 땅. 쑥 갈 때 막 2m, 3m 있는 것들. 이거 탭이 조금만 펴십시오. 붕사 조금 하고. 트랙터 해가지고 약혼 심으면요. 무조건 5뿌리 하면 한 컨테이너 이상 나오면 돼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미생물이 살아있지? 이 쑥갈대가 다 들어가가지고 토양을 굉장히 부슬부슬하게 해주나요. 이 땅은 100% 성공입니다. 그런 거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땅에 약혼을 계속 연작을 하시고 또 다른 땅에 하실 때 초생재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냥 맨 땅을 놔두지 놀렸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땅을 즉 부슬부슬한 땅, 통기성이 좋은 땅, 탄질비가 높은 재료가 들어가서 땅을 통기성이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려면 호밀재배를 해야 됩니다. 보리재배를 제가 해봤어요. 보리재배는 보리가 약간 파삭파삭하잖아요. 보리대 자체가. 요거는 약혼 갈라짐이 많이 오더라고요. 호밀은 어떻게 해요? 호밀을 먹으면 관략근이나 이런 데 마디가 좋아집니다. 호밀 자체는 마디 이 관절에 좋은 약이에요. 호밀을 관절이 나쁜 사람들 먹으면 관절이 치료가 됩니다. 즉 젤라틴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호밀 재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 호밀 재배를 하실 때는 가장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쉽게 져야 됩니다. 호밀을 팍 키워가지고 뭐 소맥이고 뭐 잘라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또 애치기 다 해야 되기 힘들잖아요. 호밀을 조금만 키우실 거. 조금만 키우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다시 2번 트랙터질을 안 합니다. 약혼을 캐기 전에 잘라가지고 비닐 걷기 전에 호밀씨를 뿌립니다. 트랙터 안 해도 됩니다. 다 캐고 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흙에 얇게 호밀씨가 묻힙니다. 깊게 호밀씨가 만약에 트랙터로 뿌려가지고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호밀씨 뿌려가지고 깊게 했다. 트랙터를 했다. 호밀이 1m 이상 커버립니다. 애치기를 해주려면 안 해주면 또 트랙터 감겨가지고 그게 어긋나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면 쉽게 되겠죠. 이렇게 초생재배만 해주시면 약혼 농사 성공입니다. 네. 대성공인데 이제 이상으로 제가 교육은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네, 하십시오. 묘상 설치할 때 네. 내두 간격은 한 보통 내두 간격은 이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5cm 정도 띄십시오. 큰 덩어리. 요 양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약혼이 굉장히 대가 굵잖아요. 이 영양이 많이 필요하니까 요 간격 사이를 한 5cm씩 이쪽 간격도 이쪽 간격도 5cm씩 정도 띄워주시면 요 흙에 의해서 요 내두에 영양이 먹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빡 붙이면은 모종이 실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얘기하실 때 보면 이 약혼이 갈라짐에 대한 어떤 사람은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토양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릉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토양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모래 땅이고 진흙 땅이고 어떤 땅에 관계없는데 그건 자기가 그 토양을 몰라서 하는 것이라 하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 보면 약혼을 모종을 해갖고 말입니다. 띄워서 지금 강사님 얘기하신 거 보면 그 약혼을 떼어서 지금 심는 거를 이제 기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쪽 사람들이 얘기한 거 보면 그게 아니고 감자 눈 따듯이 따서 그거를 넣으면은 절대 든든하고 절대 갈라짐이 적어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강사님 얘기하시는 거하고 전혀 상반되는데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진다는 원인이
그 구분 방법이나 모종으로 하는 그 파종 방법에 의해서만 차이가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이 안 갈라지느냐? 강릉에 제가 가봤는데요. 볼 수가 없어요. 저렇게 갈라지세요, 저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 그 사람은 그 1년 어떻게 농사를 지어갖고 잘 됐어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평년작에 대한 걸 얘기해요. 제가 이번에 갔었어요. 볼 수가 없이 갈라졌어요. 하우스. 놀래버렸어요, 저도. 네. 울진이 땅이 안 좋습니다. 거기는 뭐 평지예요. 근데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갈라요. 그거를 2만 5천 달라는 거예요. 새끼까지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구분 방법이나 모종 방법에 의해서 갈라짐의 그런 차이뿐이 아니고 모종에서부터 나중에 일조량의 그 차이, 그 다음에 나무가 그늘을 얼마나 만들어주느냐, 60cm 간격을 주느냐, 40cm 간격을 주느냐, 이런 모든 문제, 그 다음에 수분 관계, 5일 만에 물이 잘 공급된 비가 왔다든지 이러면은 안 갈라집니다. 근데 95년 전처럼 15일 동안 비가 왔고 15일 동안 폭염이 왔다면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런 차이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 농사 그렇게 해서 남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예. 씨는 있잖아요. 씨는. 예. 그거 보관하는 방법 좀. 그래서 아까 보관 방법, 그 씨는 보관 방법. 그거는 이제 너무 무겁게 자루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땅속에도 묻으라고 그랬어요. 하우스에. 묻는 것은 일본식의 방법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무를 땅속에 묻었어요. 그럼 별로 안 썩습니다. 왜 근데 안 썩는데 약효는 많이 썩는가? 땅속에 묻어버리면. 호흡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마도 호흡을 하게 됩니다. 무는 요 윗부분만 눈이 있죠. 호흡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무를 옛날에 무에서 저 어렸을 때 보면 한 20%만 썩더라고요. 약효는 묻었다. 90% 이상 썩어버립니다.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눈이 많은 내두가 공기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썩어버립니다. 이 약혼 내두 사장들이요. 제가 15톤을 사고 한 5년 전에 굉장히 내두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한 20톤 정도 제가 구입을 해야 됐을 경우인데, 여기 청송 밑에 가보니까요. 포크레인으로 다 팠어요. 다 산 밑에 묻어놓은 거. 한 개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비가 오고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보관 방법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빈 창고나 이런데 그냥 저장고면 뭐 더 말할 것 없지만 10kg 자루, 쌀자루에다가 내두를 담으십시오. 10kg나 15kg 정도 되게. 많이 나오면 눈질이 부딪혀가지고 으깨지니까 10kg 담고, 그 다음에 밑에다 스티로폼을 까세요. 그 다음에 비닐을 까세요. 비닐을 쓰는 것이 이게 저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비닐을 써주고, 그 다음에 자루를 2-3개, 또 많이 쌓으면 또 눌려가지고 눈이 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닐을 덮어주세요. 왜? 수분이 못 날아가게 하도록. 요거 안 덮어주면요 다 말라요. 그래서 3월달에 심으려고 하면 다 할머니가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닐 덮어주고 보온덮개 덮어주세요. 온도가 이런 날씨 같으면 열어줘야 되겠죠. 추울 때만 덮어주고, 이런 날씨는 비닐만 그냥 덮어놓으세요. 그러면 안 얼어. 그래서 요거는 0도만 안 되면 됩니다. 신호는. 이렇게 보관하면 3월달까지 거의 안 썩습니다. 95%.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요거보다 더 확실하게 한 방법으로 모종상을 지금 제가 12월 10일에 만들었습니다. 12월 10일. 그러다가 모종상에다가 내두를 다 묻어놓고 물을 언제 줬냐? 1월 15일 날 줬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물을 안 줘도 다 내두 다 묻어놓고 한 달 동안 물을 안 두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썩질 않아요. 한 달 정도 그 모종이 나왔어요. 지금 벌써.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뭐 썩음으로 인해서 내두가 거의 손실이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굵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무게로. 굵기. 지금은 이제 제가 거기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품 규격은 옛날에는 대형과 대형 고구마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100g 기준입니다. 100g 기준이니까 대형과를 생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은 걸로 많이 그렇게 생산하려고 농사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상품성이 많이 나오고 많이 팔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 사람들이 먹는 게 많잖아요.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약혼을 이렇게 시골 사람들 같이 뭐 먹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깎아고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약혼 조금 먹고 남길 수 없어요. 그래서 100g짜리 조그만한 거, 요런 거, 요거 다 튀깁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저희도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네. 이제 약혼은, 아니, 그렇게 되는데, 특품으로 나가려면 이제 물론 또 좋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컸다고 해서 못 팔아면 아니고, 그래서 소량화 해라 이거예요. 너무 큰 걸 만들려고 하면 소비자들이 질려요.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기준이. 변해가고 있어요. 예.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예, 예. 강사님 저기 열과 현상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약혼은 이제 대비가 먹지 않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저는 약혼을 25년 내가 해봤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누가 보면은 아까 그 해피가 계셨습니까? 예. 누가 꼭 해가 한다 해도 믿지 마세요. 그다가 저기 옥수수를 한 3m나 5m 하는 게 심으니까 예. 누가 멀리서 보면은 그게 옥수수 밭이지 약혼밭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옥수수 훨씬 빨리 큽니다. 예. 그래가지고 열과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것도. 아, 좋은 방법이니까. 예, 예. 해봤습니다. 예, 예, 예.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가족님들께서 어떤 사람에게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머리를 맡기지 마세요. 스스로 연구하고 여기 오시면 이렇게 좋은, 저도 모르는, 예. 저는 또 못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 바빠서도 못하지만 저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또 쓰는 것보다도 약혼나무를 나는 빨리 키워서 그늘을 지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또 저 선생님의 방법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라, 연구. 그럼 자기 작물이 됩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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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열과 현상이 일어나면 길고 과다 현상이 생깁니다. 예, 물론, 예, 예. 예, 예. 아까 강사님 말씀하셨듯이 예. 가뭄이 심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은 네. 결과가 발생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가뭄 심할 때 반드시 빙글로 물을 뿌리면은 네. 결과 현상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 과학이. 그래서 제가 아까 스프링쿨러를 이제 표시해놨는데 스프링쿨러를 뜨거운 폭양 때는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 교과서에 있죠. 7일정 간격에 한 나무에 2리터 정도 물을 줘야 된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에 폭양 때 49도, 비닐 온도가 49도 나가면 약혼나무가 견디질 못해요. 그때 스프링쿨러를 뜨거운 여름 때는 좀 해주시라 이거. 나무가 완전히 크기 전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작물이 이상 없이 클 수 있고 열과 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과를 나는 한 개도 안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줄여가는 방법으로. 예.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상이 없을 줄 압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저 홈페이지가 울진약혼입니다. 울진약혼 치시면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개도 안 감추고 제가 다 공개해 드렸으니까 보시고 더 저 연구 있으면 저희 말씀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죠. 예, 예. 어떤 그 신호이 많으면은 예, 예. 줄기가 막 10개씩 막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 그걸 잘라주고 막 가지를 찢어주고 하는데 가지. 그 말씀 잘 드렸어요. 말씀을 잘 하셨어요. 한때 4년 전에 소강에서 가지치기가 유행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때요? 그 다음에도 굉장히 폭염이 왔습니다. 약혼 안 됩니다. 힘들게 하지 마시고, 많아도 그냥 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약혼나무 가지가 많아도 치지 말아야 되느냐? 쳐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농사 한 번 잘 됐어요. 근데 거기 잘 됐다고 따라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혼은 뿌리로 먹잖아요. 뿌리가 지금 보통 보면 한 9월 달에 이게 8월 달에 꺾는다고 해요. 8월 달에 겨우 뿌리를 이제 완전히 고정화 시킬 때입니다. 나무로 움직여버리면 요거 꺾다 보면 나무가 움직여져 버립니다. 그럼 이게 잘 못 크죠. 네. 그 다음에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늘이 없어져. 폭양 때 견딜 수가 없어. 열과가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시게 심어놓고 그러면 열과가 훨씬 더 방지가 되고 안 돼도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동물을 줘도 된다 이랬는데 그 뭐 소나 뭐 이런 거 줘도 관계 없습니까? 소가 굉장히 잘 먹습니다. 이건. 아니, 먹는 건 잘 먹는데 소에 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요. 건초로 해가지고 소에 주십시오. 건초로 해가지고. 주지 말아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다이어트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그렇게 깊게 따지면 또 답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추가 말씀 드리고 싶다면 9월 달 정도 그리고 잘 안 큰다 그러면 안미노산 한 2, 3회 연면시비 해가지고 가리공구번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슈가 바란스라고 제가 쓰고 있는 것을 갖고 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슈가 바란스가 꼭 아니어도 좋습니다.
붕소 몰리브덴이 포함되어 있는 가리, 인삼 비료, 액상 비료가 있습니다. 종묘사 가면 그런 걸 상의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지원받으셔서 이렇게 5회, 3회 정도.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15일부터 3일 간격 뿌렸습니다. 세 풀이 캤는데 한 컨테이너씩 나왔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뭐 돌도 많고. 올해는 10월 10일부터 뿌려봤어요. 조금 빠르니까 조금 수확량이 적었어요. 10월 15일. 그러니까 설이 오기 전 날짜를 잎사귀가 서리에 꽃을 나지기 전 3일, 그 3번 연면시비 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이상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가족님께서 더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훌륭한 약혼 농사 성공 재배자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